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양천구 신정 2동 119번지 단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서고 있는데, 네. 거기,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저희가 단독 주택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데 네. 대지 22평인 단독주택을 아.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네.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구 신정 이동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막 신제 시작이 되는 그곳에 지금 119번지의 대지를 22평짜리 아파트를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네, 119번지 주택 조금 더 가지고 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 단독주택을 언제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원래 저희 아버님이 몇십 년 전에 네네.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네네,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받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면 아주 초반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위험한 사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제대로 진행돼서 아파트 완공되는 거 20%도 채 안 돼요. 예. 예, 전부 다 중간에 엎어지거나 장기간으로 길어져서 투자자들 돈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똑같은 조합 사업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얘네는 현물에 대한 투자예요. 현물.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의 땅이나 건물을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아파트에 대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그런 현물 기부 사업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는 현금이에요. 현금.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사업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계속 제대로 갈 경우, 오케이, 갈 경우. 두 번째로 엎어질 경우. 제대로 네. 갈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구역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땐 뭐 이 정도 구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대로 갈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거의 95% 이상씩의 전부 다 매입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속해서 갈 경우에 일반 분양도 하는 거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긴 과정 속에서 경기가 꺾여버리면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못해요, 사실은. 경기 꺾여버리면 조합원 모집하는 데도 무리가 생기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나 매매를 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제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맞아요. 경기를 잘 만나서 경기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점에 꾸준하게 단계를 밟아왔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된다 손치더라도 안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거기 119번지에 대한 대략 한 300가구 정도가 네. 옛날 집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주의 대행사가 이제 네네. 그걸 매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설립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설립이 이전에 그냥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이 설립이 어느 정도 그거는 초기 단계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이 개발이 이제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땅값이 살짝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자, 저는 그러면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황에 대한 평가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대지가 좀 작은 걸로 들은 것 같거든요. 예. 대지가 몇 평이나 된다고 하셨죠? 22평이요. 22평. 22평이면 혼자만의 개별적인 건축 행위는 좀 힘들어요. 네네네. 지금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아봤자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예.
예.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지금 보니까 지도상으로는 코너집인 것 같아요. 네, 그 119번지에 이제 시장가 있는 쪽 근처에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자리잖아요. 코너. 네, 네네. 코너 자리면 옆에 있는 건물들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옆에 매입이랑 합의해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긴 힘들어요. 예,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면 일단은 여기서 월세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을 해볼 거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수익률에 맞춰서 계산을 해볼 거고 지금 상태에서 두 개 다 좋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아, 예. 지역주택조합으로 갔을 때도 내가 토지 단가 높게 부른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매입해서 사업 안 돼요. 아, 예.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 분양가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현황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현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네네. 그러면 매도를 한 다음에 새로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산의 업그레이드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아,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까요? 지금 현재 평당 거기가 저평가돼 있어서 한 2,500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설립하고 하면 아니요, 저평가가 아니라 원래 이 정도면 2,500대 가요. 아, 예,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거기 오목교역의 풀주 아파트가 현재 한 85제곱미터가 한 13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랑 정도.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 일대 토지를 봤을 때 한 5, 60평 정도 건축행위 가능한 토지는 한 3천 불러도 거래가 되겠지만 네네. 단독행위 불가능했을 때는 코너집이라고 해도 한 2,500에서 3천 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에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차피 예, 토지라고 하는 거는 재료입니다, 재료. 네네. 건축행위를 위한 재료인데 건축행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재료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황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월세 나오는 거 네네. 있으면 수익률 계산해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아유,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